자, 여기 것처럼 일단 합집합이라는 것은 뭘 보고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러면 자,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밑에 있는 벤 디아그램 뭐냐면 조건제시법 잘 봐야 돼. 어떻게 되니까 조건제시법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건 이거야. X라는 원소가 있는데 X라는 원소가 A에도 속하거나 또는 X라는 원소가 어디에도 속하냐면 B에도 속한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보고 뭐라 해주냐면 얘가 저기라는 거야. 뭐냐면 얘가 바로 뭐냐면 합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합집합은 연산자처럼 연산을 쓰게 되는데 우리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 사용하지. 그렇지? 그래서 합집합의 연산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위로 써. 컵이라고 얘기하지. 컵 모양이라서 컵이라고 해서 A컵 B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이건 뭐냐면 X라는 원소가 있어. 그 원소를 표현해 주는데 그 원소는 A에 들어있어도 되고 또는 어디에 들어있어도 된다? B에 들어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벤 디아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A가 이렇게 있으면 자, A하고 B가 있으면 자, A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 B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A에 들어있어도 되고 또는 B에 들어있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전체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얘기죠. 자,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 캡 B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알려다 숫자 합집합이라고. 얘는 합집합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집합을 의미하게 된다. 자, A 캡 B 얘는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뭐냐면 X인데 X는 A에도 속해야 되고 그리고 X는 B에도 속해야 된다. 즉 A와 B에 모두 속하는 것을 보고 교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본다면 뭐가 되냐면 X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이 X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어디에도 들어있어야 돼? B에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 자, A라는 벤 디아그램하고 B라는 벤 디아그램을 그려주면 어디를 나타내주는 거냐면 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뭐냐면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차집합이라는 것이 있어. 자, 차집합은 A 차집합 B가 되는데 차집합의 의미는 빼기의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차라는 것은 빼기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차집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빼기를 읽어주면 안 돼. 차집합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자, X라는 것은 A에 속해. 알겠지? 자, 그런데 이 X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지 않냐면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벤 디아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B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런데 A에는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A에 속한다는 것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B에는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에는 B도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렇지? 그럼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가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자, X가 있는데 여기는 X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 보자. 여기에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있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은 뭐로 많이 쓰냐면 U로 많이 쓰는데 뭐냐면 전체 집합은 일단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보고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벤 디아그램을 그려주지만 전체 집합은 이렇게 해서 네모칸을 쳐서 많이 그려주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x라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수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여사건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많이 의미했었지.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어떤 두 개의 관계, 얘도 두 개의 관계, 얘도 두 개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합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얘는 A라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C를 지수처럼 적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총 우리가 집합에 대했을 때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크게 뭐 나타내준다?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 요 네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산자라고 얘기하면 덧셈에서 고셈, 나눗셈처럼 집합에도 연산자가 존재하는데 그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합집합은 또는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우리가 확률에서 또는 배웠지. 어떻게 했어? 두 가지 사건을 더했었잖아. 그렇지? 그때 많이 쓰이게 되고 두 번째는 교집합에서는 그리고가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뭐 교집합이라고 있고 곱사건이라고 있었지. 그렇게 나타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집합은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건지수법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연산자를 먼저 배우게 돼. 연산법칙 전에. 근데 그때 나오는 연산자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죠.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자, 일단 먼저 책을 보자. 합집합 여기 써있지. 뭐라고 썼어? 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보고 뭐라 해준다?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A 컵 B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또는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 다음 밑에 교집합이라고 있어. 교집합 뭐가 되는 거야? A에도 속해야 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뭐라면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A 캡 B라고 얘기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또는이고 여기는 또는 그 다음에 합집합은 또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밑에 서로소라는 게 있어. 자, 여기서는 집합에서의 서로소야. 여기서는 집합에서의 서로소가 되고 자, 우리가 수에서의 서로소가 있지. 그렇지? 수에서의 서로소라고 있는데 자, 수에서의 서로소는 뭘 보고 서로소라고 얘기해줘? 뭐가 서로소야? 수에서는 수에서 서로소는 뭘 보고 서로소라고 얘기해줘? 서로소. 약수가 1과 자기소지. 약수, 그거는 소수. 그 공통된 약수가 1과. 그렇지. 공약수가 1만 존재하다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로 서로서로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왜냐면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은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집합에서는 서로서로 뭘 구하냐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걸 서로서로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없는 것을 서로서로 얘기해 주게 되고 얘를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자, 옆에 있는 것처럼 A 그려주고 따로 옆에다 B 그려주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벌어지게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밑에 아까 얘기했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 집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럼 그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야?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전체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의미하게 되고,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자, B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일단 B가 나와 있고 A, B가 나와 있어. 그래서 A, B와 합집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직접 여기서 한번 그려보자. 그냥 저기를. 자, A 칠판에 있는 거 잘 보이니? 그다음에 B 이렇게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좀 이상하네. 자, A와 B의 교집합부터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다고 했어. 항상 겹치는 부분은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알겠지? 밴드그램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은 먼저 확인해 주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게 돼. 그래서 여기에 7하고 일단 16이 들어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B는 뭐야? 1, 7, 13, 16인데,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7하고 16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1하고 13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A가 이렇게 나와 있어. A와 B 합집합이. 그럼 이 전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씩 써보면 되겠지. 1은 여기 있고 4라고 7은 적혀있고 10, 그 다음에 13 적혀있고 16 적혀있고 19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7, 10, 16, 1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상당히 간단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지만 만약에 복잡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나요? 만약에 복잡하다면, 그럼 복잡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으냐면, 여기 지금 현재 A와 B의 합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총 나오는 구간이 몇 구간으로 만들어져? 3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지지. 첫 번째 여기 A만 존재하는 구간 A라고 나오자. 알겠지? 그럼 여기를 B만 존재하는 구간 B 이렇게 나오자고. 그러면 여기를 C 구간 이렇게 해서 A, B, C라고 해서 각각의 구간을 나눠 놓을 수가 있어. 나중에 만약에 집합이 3개나 있을 때 복잡할 경우에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항상.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주느냐? B라는 것은 어떤 구간을 차지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B는 어떤 구간 차지해? B하고 C라는 구간을 차지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B라는 구간을 차지하게 되고, A와 B의 합집합은 A라는 구간, B라는 구간, C라는 구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합집합이 있으면 여기 있는 수들이 A, B, C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놈부터, 여기 얘 B부터 하게 되겠지? 가장 작은 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야. 벤다그램 그릴 때는. 마구잡이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렇게 그리게 되고,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왜냐면 두 개의 집합이면 이렇게 3가지만 나오지만 집합 하나가 더 포함된 8개로 구간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꼭 저렇게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이해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밴드그램 그리는데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나와 있어. 그럼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생각을 해주게 되고, 자, A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도 구간을 나눠보자. 어떻게? 여기 있는 구간을 A, 여기 있는 구간을 B, 여기 있는 구간을 C, 여기 있는 구간을 D, 여기는 총 모두 4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 해서 합집합은 어떻게 돼? 구간으로 따지면 합집합의 구간은 어떻게 돼? A, B, C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구간이 되겠지. 그렇지? 그것을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러면 A, B, C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 구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D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어디를 나타내고? B를 나타내주게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인데 B 중에서 A의 여집합. 자, 이건 뭐가, B는 뭐가 되겠어? B는 BC라는 구간을 가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CD라는 구간을 가지게 돼. 교집합이니까 얘하고 얘를 겹치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럼 겹치는 구간이 어디야? 바로 C라는 구간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C에 바로 3, 5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아마 너도 마찬가지로 밴드그램 그렸으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뭐 일단 집합을 배웠잖아. 그렇지? 자, 가연아 얘기해보자. 너도 아마 배웠으면 이렇게 배웠을 거야. A하고 B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어디가 되느냐 뭐라고 물으면
첫 번째 A의 여집합을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이거 B가 여기구나. B를 칠하고 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바로 얘를 찾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외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헷갈려. 왜냐면 그림을 막 이렇게 칠하고 보면은 헷갈려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그 구간에 들어갈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그게 제일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여기 보자. C에 들어갈 구간은 뭐라고 나왔어? 4하고 5가 있구나. B에 들어갈 구간은 7이 있구나. 그 다음에 D에 들어갈 구간은 2하고 4하고 6이 있다. 뭐만 더 해주면 돼? 자, 지금 현재 보면 A라는 구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없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나열법 나타내주게 된다면 1, 7, 8, 9가 집합 A의 원소 나열법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지. 알겠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자 색칠해서 원래 구하라고 아마 표현을 해줄 거야.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줘. 거의 대부분 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간으로 꼭 나눠서 나타내줘라. 그게 가장 빠르고 어차피 지금까지 문자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것이 문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미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어.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미지수가 하나가 들어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몰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 미수가 2개씩이나 들어있네. 그래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건 뭐냐면 A와 B의 차집합이 5가 된다. 즉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럼 얘를 어떠한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보면 일단 한번 집합을 한번 적어볼까? A라는 집합은 얼마? 2, 3, 5 A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B라는 걸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A와 B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을 때 여기에는 5만 딸랑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왜냐면 A 차집합 B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근데 A에는 원소 모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2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3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있다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을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이 2하고 3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런데 얘네들은 A에 들어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봤더니 B는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B도 원소가 많으면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만 B도 원소가 딱 몇 개밖에 없어? 3개. 그런데 교집합이 3개래. 그럼 여기는 요 3개하고 얘하고 서로 뭐하냐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는 정확히 알고 있는 수는 2하고 3하고 4가 나와 있어. 그럼 2하고 3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3이야.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수가 4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면 정확하게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제곱은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3일 때 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때로 보자. 자, A가 3이라는 것은 여기에 4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랑 얘랑 같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냥 같은 걸 찾아봐야 돼. 대입을 해봐서. 그래서 A 대신 3을 대입해주면 A와 B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2, 3, 4가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은 3을 집어넣으면 2, 3이 6
6 빼주면 3, 4. 자, 얘네들 두 개가 서로 같지? 그럼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A와 B의 교집합을 봤는데 얘는 2, 3, 4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4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가 틀려.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을 나타내다 보면 얘가 교집합이다. 어디 원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별이 될 거야. 항상 집합의 관계, 연산을 따질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여기 문제 있지? 여기 필수에서 4번 있지?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자. 뭐냐면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놔야 될 거야. 이거는 집합에서 쓰이고 명제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엄청 많이 쓰이게 돼. 집합과 명제 논리에 쓰이게 되면 무조건 나타내는 건데 뭐냐면 A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A가 B에 포함된다와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총 모두 5가지가 존재하게 돼.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그럼 같은 의미가 총 5가지가 뭐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A와 B의 교집합이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B가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교집합은 뭐가 돼? A가 되는 거야. 교집합은. 오케이? 교집합은 A가 돼. 그 다음에 합집합은 B가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약에 포함관계 있으면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교집합과 합집합을 의미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크니? 범위에 나타내는 범위가? 합집합이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포함관계일 때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오게 되고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나오고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있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여집합을 씌워주게 되면 이게 포함 기호가 바뀌게 돼. 알겠지? 자 이것은 나중에 어디서 써먹냐면 대우에서 써먹게 돼. 대우. 명제 대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써먹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놈이야.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을 시켜주면 얘는 공집합이 나온다. 알겠지? 큰 놈의 작은 놈이 아니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주면 원래 차집합을 빼다는 의미가 아니긴 하지만 빼주면은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작은 놈의 여집합하고 큰 놈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5가지야. 이 5가지 중에 제 빨간색으로 쓴 거 3가지가 있잖아. 이 3가지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 의미는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자. 뭐 서로서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긴 한데 굳이 서로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되고 원래 서로서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쉬우니까. 근데 여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에 대해서만 꼭 알아둬야 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이건 너희들이 아마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아마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이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 B가 A에 포함된다고 있었지? 자, 그러면 누가 더 작은 놈이야? B가 더 작지? 그렇지? 자, 그럼 보자. 1번. 어떻게 돼? A와 B 교집합 누가 나온다 했어? 작은 놈이 나온다 했어. 얘 B가 나온다. 어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A와 B 합집합이기 때문에 큰 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나와야 돼. 그럼 일단 2번은 틀리다. 그 다음에 3번. 차집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줘야 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정확히 알 수 없어. 이건 도넛 모양이야.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야. 일단 우리가 도넛 모양이라고 하지.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만들어지게 돼. 큰 놈이 작은 놈 빼면 뭐가 될지 몰라. 적이 나올지 공집합이 나올지 뭐가 될지 알수 없어.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공집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집합과 합집합 뭐라 했어?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의 합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근데 얘는 거꾸로 나와 있네. 작은 놈의 여집합, B의 여집합하고 큰 놈과의 합집합으로 나와야 해. 그래야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얘는 거꾸로 돼 있어.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된다 했어? 각각 여집합을 씌워주면 포함관계 기호는 바뀌게 된다. 근데 얘는 포함 기호를 그대로 적어줬어. 그래서 틀려. 맞는 거는 1번 하나가 된 거지.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 여기서 문제를 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여기를 봤더니 자 A와 X와의 교집합이 X가 나와 있는 거지. 자 교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고 했었지. 자 교집합은 어떤 놈이 나온다? 작은 놈이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그래서 X가 더 작아. 그래서 X가 A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도 보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X와의 합집합이 X가 나왔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연산자가 있는데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바로 포함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합집합은 누가 나오냐면 큰 놈이 나와. 그래서 여기는 X가 커야 돼. 그래서 A와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X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적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이거부터 보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그냥 뒤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네. 그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게 뭐랑 같아? 응? 이거는 뭐랑 같아? 이거 반드시 외워둬야 될 거야. 자,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A가 있어. B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구간을 뭐라고 놓고 A, 여기를 B, C, D라는 구간으로 나오도록 하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A와 B를 나타내는 구간이야. 그치? 근데 교집합이야. B의 여집합은 A하고 D를 나타내. 그랬더니 교집합 뭐가 나왔어? A라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치? A라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즉 뭐가 나오냐면 A라는 구간, 이 구간은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돼. 그래서 A 차집합 B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잘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연산법칙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근데 연산법칙은 뭐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만 연산이 존재하지 차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차집합이 나오게 되면 차집합을 항상 뭘로 바꿔주느냐면 교집합으로 바꿔서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차집합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뭐 해주냐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제외되는 것도 있지. 빼짐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여집합이 붙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나타내준다는 것을 꼭 알아주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어. 뭐 A 차집합 B, A 차집합 B라고 그냥 적어버리자.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은 X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렇지? 아마 전 시간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때 X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있었는데 뭘 나타낸다고 했지 얘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는데 뭘 나타낸다. 아마 이렇게 나타낼 거야.
A하고 X하고 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적어줬을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X에는 A의 원소가 모두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된 거냐면 X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때 X가 나타낸 것은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자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X는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준다 했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해 준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A 차집합 B는 어떻게 돼?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3, 4, 5가 되는 거니까 즉 X라는 것은 뭐냐? 1, 2, 3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2의 제곱에서 몇 개? 4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집합의 변형 여기가 다시 설명 안 해줄게. 그러니까 차집합의 변형 알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이 그림 모양 이 모양이 잘 나와. 그래갖고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냥 그 기호들이 나오면 기호들이 나오는 틀들을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파악이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집합의 연산법칙 계산하려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세 가지가 존재하게 돼. 알겠지? 그런데 합은 뭐라고 했어? A 합집합 B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 합사건이라고 얘기해 준다 했었지? 또는으로 연결돼 있잖아 얘는. 그렇지? 또는으로 연결돼 있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는 확률을 계산했을 때 얘를 합의 법칙 또는 합사건이라 해서 두 개를 더해줬어. 그래서 합집합은 합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얘는 그리고리 연결이 돼 있고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계산했을 때 얘네들의 경우의 수나 확률을 곱해서 계산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곱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첫 번째 교환법칙이 뭐냐면 뭐가 되는 거 합은 어떻게 돼? A와 B를 더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고 A와 B를 곱한 거나 B에서 A를 곱한 거나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합집합 또 A와 B를 합집합을 해주든 B와 A를 합집합을 해주든 상관이 없고 A와 B를 교집합을 해주든 B와 A를 교집합을 해주든 상관이 없다라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A와 B를 더해준 다음에 C를 더해주든 B와 C를 더해준 다음에 A를 더해주든 상관이 없다. 알겠지? 또는 A와 B를 곱해준 다음에 C를 곱해주든 B와 C를 곱해준 다음에 A를 곱해주든 무엇을 먼저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마찬가지에서 바로 합집합은 A와 B를 합집합을 취해준 다음에 C를 합집합을 해주든 B와 C를 합집합을 해준 다음에 A를 합집합을 해주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교집합도 A와 B를 교집합을 해준 다음에 C를 교집합을 해주든 B와 C를 교집합을 해준 다음에 A를 교집합을 해주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뭐야? A에서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얘네들 이렇게 한 번씩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한 번씩 곱해준다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렇게 한 번씩 해주나?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위에 있는 것만 존재하지 밑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집합에서는 유일하게 요 밑에 있는 형태의 꼴도 존재하게 된다. 즉 뭐가 되냐면 교집합에 자 합집합에 A를 교집합을 취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한 번씩 분배법칙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과 A와 C의 교집합을 합집합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는 상태에 A를 합집합을 해주면 자 여기랑 같은 형태야.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돼. 하지만 집합에서 말이 돼. A와 B의 합집합을 해준 다음에 A와 C를 합집합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산이 있을 때 상당히 복잡한 연산이 있으면 연산의 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여기에 있는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를 최대한 간추려주게 돼. 자,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야. 복잡한 관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산 법칙이 해야 될 일이야. 알겠지? 왜냐면 너무 복잡하면은 집합의 관계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벤 다이어그램이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려고 하는데 집합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연산 법칙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줄여지지 않으면 그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 연산 법칙으로 끝까지 이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알겠지? 끝까지 이용하면 좋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참 난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뒤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연산 법칙이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차집합의 변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차집합의 변형이 필요하지? 차집합의 변형이 있어. 뭐 있어? 차집합의 변형이 어떻게 된다 했어? A 차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A 요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요게 바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연산 법칙에 차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차집합이 있으면 무엇을 이용을 해줘야 되느냐? 저럼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알겠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법칙은 뭐냐면 뒤에 가서 명제에서도 잘 쓰이는 법칙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 어떤 거냐? 전체 여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지수 법칙에 지수를 분배해 주지. 그렇지? 그거와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데 여집합을 분배해 줄 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집합이 2개 있던 3개 있던 상관이 없어. 다 거꾸로 바뀌게 돼. 무조건. 각각 여집합을 뭐냐면 분배해주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거는 여집합의 분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집합의 분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쓰이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 어떤 법칙이냐? 흡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흡수 법칙이 뭐야? 얘는 어딘가에 흡수가 된다는 것을 보고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포함관계 있을 때, 자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준다면 A 교집합 B는 자 이거는 A의 흡수가 돼.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은 B의 흡수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공집합이 있으면 공집합과 A와의 교집합은 공집합으로 흡수가 되고, 공집합과 A와의 합집합은 뭐냐면 A의 흡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있어. A와 B의 교집합과 A와의 합집합은 어디로 흡수가 돼? 자, 얘랑 본다고 했을 때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온다 했었지. 그렇지? A와 B의 교집합이 크겠어? A가 크겠어? A가 훨씬 커. 그렇지? 그래서 A의 흡수가 되고 A와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이 만약에 A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에 흡수가 돼? 얘는 A의 흡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이게 무엇과 같은 형태의 꼴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배 법칙과 같은 형태의 꼴이야. 이게 잘 보면 분배 법칙 꼴이야. 그렇지? 근데 분배 법칙 형태의 꼴인데 흡수 법칙이 되면은 분배 법칙을 해줘서는 안 돼, 절대.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분배법칙 이용을 해주면 식이 복잡해지고 원상태로 자꾸 돌아가게 돼. 그래서 이렇게 분배법칙 형태의 꼴이 나와 있는데 분배법칙 해줘야 될 것 같아 느낌에 하는데
흡수 법칙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그냥 내보내 주는 거야. 분별칙 이용해 주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연산 법칙 이용했을 때 맨 처음 뭐부터 해주느냐면 우리가 연산 법칙 이용을 해준다면 첫 번째 뭐냐면 항상 차집합의 변형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차집합 변형 여기 한번 쓰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써서 나타내 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자 A의 여집합이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냐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해주는 게 먼저 우선이 항상 연산 법칙을 해주기 바래.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따라주게 되면 세 번째 한번 중간중간마다 흡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주게 되고 아까 분별칙 관련돼 있는 거 있었지? 그렇지. 그게 제일 잘 많이 나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A와 B의 교집합과 A와의 합집합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 A와는 A가 된다. 이게 의외로 잘 나와. 왜냐면 아까 얘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계속 돌고 돌아서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이용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분배 법칙을 많이 이용을 해주는 거야. 분배 법칙을 많이 이용을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 괄호가 있다 해서 무조건 분배 법칙이 아니야. 괄호가 있는데 여기가 교집합 같은 게 있지. 합집합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얘는 결합 법칙이야.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교집합이 있으면 여기는 합집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합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교집합이 있어야 분배 법칙을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했을 때 분배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묶어주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만약에 분배 법칙 계산했을 때 이렇게 A 합집합 무엇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해주는 것처럼 A의 여집합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A 합집합으로. 그럼 얘는 A 합집합하고 전체적으로 무엇과 교집합 무엇이다라고 해서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해 주는 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잘 못 찾아 생각보다. 그래서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요것들만 지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만 생각을 해주게 되면 모든 연산 법칙 다 이용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항상 순서에 맞게 하나씩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법칙 쭉 진행을 했어. 근데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맨 마지막 무엇을 이용해 주는 게 좋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 그냥 끝까지 계산 결과값이 뭐 예를 들어 답이 B라고는 B 이렇게 답이 나올 때까지 연산을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중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답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마 서술형에서 학교 시험 볼 때 서술형 보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지 마시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벤 다이어그램 이용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 있는 것 여기를 이렇게 쪼개자.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잘 보면 얘네들은 연산법칙 이용하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연산법칙을 이용할 때 필요한 식들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거 연산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들을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은 얘가 더 편해. 그래서 여기를 얘가 바뀐다. 연산법칙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걸 알고 거꾸로 가는 걸 잘 몰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얘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알겠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전체적인 연산법칙이 되는 거야.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있는데 이것이 A 교집합 B가 된다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우변을 봤을 때 A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들 게 없는 상태야. 그렇지. 그럼 여기를 연산법칙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연산법칙 이용하자. 자, 연산법칙 이용할 때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차집합의 변형. 차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무조건 없애주는 거야. 여기 안에 차집합이 있지? 차집합 어떻게 된다 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고 전체 여집합에 자 A 교집합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었지. 드모르간 법칙을 보면 자 여기에 전체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을 하나씩 분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분배해주면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B 이렇게 해서 교집합 A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 어때? 같아 틀려? 틀리지? 틀리면 뭐 해줘라? 분배해줘라. 알겠지?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A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고 합집합 B 교집합 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 계산할 수 있어. A와 A 여집합이 교집합은 A하고 A 바깥쪽으로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과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 흡수법칙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비교집합 A가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세 개를 차례대로 이용을 해주는 거야. 간단하지? 그치? 근데 별거 아니야. 어렵잖아. 자, A 차집합 B의 차집합 C하고 A 차집합 B의 합집합 C가 있는데 자, 좌변, 우변 둘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좌변은 우변처럼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만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쭉 내려가고 난 다음에 원상대로 되돌리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즉, 차집합으로 다시 바꿔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얘부터 한번 바꿔볼까? 좌변부터?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차집합을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야. 자 이해돼? 응? 이 차집합 때문에 B의 여집합으로 바뀐 거고 요 차집합 때문에 C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된 거야. 자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아까는 여기는 아내가 두 개가 틀리니까 분배 법칙을 해줬어. 근데 여기는 아내가 얘네 둘이 어때? 서로 같지? 같으면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은 뭐든지 결합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없애도 상관이 없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그럼 얘는 A와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좌변은 어떻게 돼? 얘는 저 우변은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차집합을 바꿔주면 A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 뒤가 요게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 C의 전체의 여집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바꿔주면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교집합 서로 똑같이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괄호를 그냥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야. 아마 답지에서는 여기에서는 얘네 결합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두 개 뒤에를 묶어줄 수가 있고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교집합,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요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답지에서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산법칙을 이용한다면 각각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정해서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이해돼? 어떻게 연산법칙 어려워? 간단하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정리해보면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괄호가 두 개가 나와 있고 이 안에 A의 교집합 A의 교집합에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합집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A의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는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얘는 끝까지 정리해보자. 1, 2, 3, 4, 5 보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보기도 정리해보고 난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걸 찾아주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는 끝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자, 둘 다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집합으로 밖으로 빼내줄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집합과 여집합을 통해서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다니 무슨 얘기? 원래 연산 법칙은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아. 얘는 지금 여기까지 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연산 법칙을 거꾸로 해준 거랑 마찬가지지. 그죠? 원래 연산 법칙을 하면 여기까지만 계산이 되는 거 원래 정산이야. 알겠어? 어떻게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지금 현재 보면은 배수의 집합인데 자, 공통되면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수의 집합을 기준 놨을 때 예를 들어 A의 K하고 자, AK는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배수의 집합이야. 자, 이렇게 K의 배수 형태로 표현된다 했을 때 AK하고 교집합 AL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AM이라고 표현해줘. 하나의 배수의 집합으로 표현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M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은 L과 K의 공배수. 그러니까 공배수로 하면 안 되고 최소공배수? 그렇지? 최소공배수가 아니라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공배수이기 때문에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잖아. 그래서 최소공배수가 m을 집어넣으면 돼. 그냥 뭐 그렇게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렇게 공배수가 된다고 계산해주면 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K가 있는데 합집합에 AL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M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합집합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나오게 되면 얘는 언제 나오느냐? 합집합 또는 AK가 있는데 자, 교집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AM이 있으면 얘네 둘은 언제 나오냐면 자, K와 L이 뭐가 되냐면 서로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K하고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 즉 K하고 L이 배수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AK하고 AL이 서로 무슨 관계야? 포함 관계에 있다. 그때만 얘가 만약에 K가 더 크면 K가 나오는 거고 뭐 여기서 L이 더 작으니까 L이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나왔을 때 이 관계에 있을 때 M은 뭐냐면 K나 L이 뭐냐면 나온다 여기서 나옴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합집합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최소공배수 나오게 돼 있죠. 만약 포함 관계 있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괜히 적어놨네. 위에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16에 자, 교집합의 A의 8 합집합 A의 12가 하나의 집합 형태 AA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 형태로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합집합으로 돼 있을 때는 합집합은 서로 배수가 서로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자,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8의 배수에 12가 들어있지가 않아. 두 개는 서로 배수의 관계가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은 하나의 배수의 형태 걸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형태야. 자, 이해가지?
하지만 교집합은 공배수로 나타냈으면 되기 때문에 교집합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번씩 분배 법칙을 먼저 해보자. 자, 분배수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A의 16 교집합 A의 8 합집합 A의 16 교집합 A의 12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여기에서 A의 16, 16의 배수하고 8의 배수의 교집합은 서로 포함관계로 돼 있지. 8의 배수하고 16의 배수는 누가 더 커? 응? 다시 16의 배수가 더 크니 꼭 잘 생각해야 돼. 16의 배수가 더 클 것 같아? 8의 배수가 더 클 것 같아? 집합이 8의 배수가 훨씬 더 커. 그렇지. 여긴 8의 배수가 훨씬 더 큰 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16이 돼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 아까 공배수가 되어야 된다 했었지. 그러면 16과 12의 최소 배수는 얼마야? 16과 12의 최소 배수는? 48. 그렇지, 48이 되는 거야. 그럼 A 48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집합이야. 자, 16과 48은 서로 뭐가 되냐? 포함관계가 된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합집합은 큰 놈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16의 배수의 집합이 훨씬 더 크니 48의 배수의 집합이 훨씬 더 크니 16의 배수의 집합이 훨씬 더 크지. 그래서 A 16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냐면 16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